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하는 너무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플랫폼사의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라이더들의 운임을 깎고 라이더들을 계속 쥐어짜는 이 정책이 바뀌지 않느냐는 라이더들의 생존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서 또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참 답답한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쿠팡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던데, 수수료는 낮출 테니 배달비 문제는 저기 점주님들하고 라이더들하고 뭐 알아서 좀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슨 회계망측한 소리입니까? 쿠팡은 라이더들의 노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라이더들의 노동이 있어야 쿠팡이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동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이 그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쿠팡은 쏙 빠지고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거는 자영업자들하고 라이더들하고 그냥 싸움 붙이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라이더 동선 공유, 이 부분도 논의되고 있다고 기사를 통해서 또 이 협의체를 통해서 확인은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협의체의 라이더들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더들의 개인정보가요,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막 까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민 같은 경우는 고객은 당연히 고객한테 라이더가 전화할 때는 당연히 안심번호 뜨거든요. 근데 그 고객한테는 라이더 개인 번호가 뜹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 라이더한테 어떤 이상한 남성 고객 놈들이 막 전화하고 그런 일들도 벌어져요. 그런 일 벌어진다고 아니 라이더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수차례 얘기해도 안 바꿉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라이더 동선 공유를 또 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거부감이 듭니까? 거기에 지금 이 배달은 묶음 배달이 대부분입니다. 단건 배달은 거의 없어요. 뭐 요새는 3건, 4건, 5건도 막 묶어줘요. 사실은 동선 공유를 한다는 게 실효성이 너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얘기 협의체에 사람에게 했더니 아 그런 게 있나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이 말씀드린 대로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 배달 앱인데 배달 라이더가 빠져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더 유니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살아야 라이더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온갖 갑질과 불공정 행위로 이렇게 못 살겠는데 라이더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이 생태계는 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너무 상식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산업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규제가 없이 성장 발전한 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플랫폼에는 그런 규제하면 안 됩니까?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달앱을 상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스스로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냥 법 만드세요. 자율규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있을 수 없어요. 자율규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온라인 플랫폼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금 배달 플랫폼에서는 또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데 심지어 어떤 데는 수백억 원의 라이더들 정상금까지도 안 주고 있고 또 그 회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인수합병을 해서 막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아무런 규칙도 없고 규제도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사업을 하다가 수백억 원의 임금체불을 발생시켰는데 라이더가 법정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게 임금체불이 아닌 이런 또 기가 막힌 현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규제를 가지고 이 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법 반드시 제정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논의뿐인 상생협의, 그리고 최대우 요구 답질, 다양한 문제가 너무나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디에서 이런 배달앱뿐만 아니라 독점 기업에 대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 논의가 어디에서 도대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논의 초기부터 사전 지정제를 반영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갑질을 빠르고 효율적이게 규제해야 한다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법안 내용은 어떻습니까? 시장 지배적 기업에 대한 사후 추정 요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말버릇이 아니라 뭡니까? 말장난 같은 이야기인지. 네, 사전 지정제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주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환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9월 정부는 기존의 논의를 완전히 뒤엎고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률을 독자적인 법률이 아닌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겠다라고 해놓고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공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방향으로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칙 행위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규율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기존의 법률을 뺀질식으로 처방하는 방법이 아닌 해당 플랫폼 시장을 목적으로 하고 해당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로만 제재하고 그리고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위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역시 온라인 플랫폼은 독자적인 법률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서 반칙 행위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공정위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정부는 사전 지정제만이,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법을 규율하는 독자적 법률이 있어야만이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최근 공정위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공정위가 지난 수년 동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율했던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반칙 행위가 있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내려지기까지 평균 100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2년, 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2년, 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 기간 동안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하는 사업자들은 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례, 쿠팡의 사례 살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사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사 택시에게 우선콜을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징금이 부과되기까지 2,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쿠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은 자사의 PB 상품을 다른 상품보다 우선해서 노출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고 역시 과징금이 부과되기까지 2,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2, 3년 동안 어떻게 됐나요? 카카오 모빌리티와 쿠팡은 해당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플랫폼이 됐습니다. 경쟁 사업자는 모두 죽거나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돼서는 2, 3년 후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으로는 해당 시장의 경쟁을 다시 촉진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모두 사라진 시장에서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너무 늦은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률이, 그리고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서 그들의 반칙 행위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정부는 기존에 약속한 바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법을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고 사전 지정제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